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수박겉 학기입니다. 오늘은 황제가 되지 못했으나 황제의 기록인 봉기에 오른 비운의 영웅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패배했음에도 역사의 중심에 선 바로 패왕의 역사를 보여주는 인물 항우입니다. 오늘은 항우 봉기에 담긴 사마천의 남다른 통찰과 리더십의 본질을 파헤쳐봅니다. 사기의 체계에서 봉기는 오직 당대 최고의 통치자인 황제만의 연대기입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이 엄격한 규칙을 깨고 두 명의 예외를 두었습니다. 바로 항고조 유방의 황후였던 여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초나라의 패왕 항우입니다. 황제가 아닌 그가 어째서 제왕의 기록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마천의 냉철한 현실주의 역사관에 있습니다. 비록 항우가 천하를 통일한 황제는 아니었지만 진나라 멸망 후 5년 동안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로 군림했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은 기록했습니다. 항우는 한치의 영토도 없었으나 3년 만에 진나라를 멸하고 모든 정령은 그로부터 나왔다. 즉 명분상의 지위보다 실질적인 권력의 행사를 역사의 핵심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항우 봉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사마천은 귀족 출신의 압도적인 무력을 지닌 항우와 평민 출신의 보잘것없는 능력을 지닌 유방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완벽해 보이는 영웅 항우는 실패했고 왜 부족해 보이는 유방은 최후의 승자가 되었는가? 항우 봉기는 그 거대한 비교의 서막입니다. 항우가 천하의 패권을 쥔 결정적 계기는 바로 거록대전이었습니다. 기원전 207년 진나라의 대군이 조나라를 포위했을 때 다른 제후들은 두려움에 떨며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달랐습니다. 이때 탄생한 불멸의 고사성어가 바로 파부침주입니다. 항우는 강을 건넌 뒤 타고 온 배를 가라앉히고 밥을 짓던 솥을 깨뜨렸습니다. 심지어 막사를 불태우고 식량도 단 3일치만 남겼습니다. 살아서 돌아갈 생각 마라. 죽기 살기로 싸워라. 이는 병사들에게 죽음 외에는 퇴로가 없음을 보여준 극한의 배수진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초나라 병사들은 필사의 각오로 싸웠고 병사 한 명이 적군 10명을 당해내는 기세로 9번의 전투를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제후의 장수들은 항우의 위험에 눌려 무릎으로 기어서 그를 아련했다고 합니다. 이 전투로 항우는 명실상부한 제후들의 우두머리, 패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거록대전의 승리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항우의 리더십은 철저히 공포와 개인의 무력, 즉 동력에 기반했습니다. 이 방식은 전쟁터에서는 최고의 효율을 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정치의 영역에서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 힘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확신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항우의 삶은 그 자체가 드라마였기에 수많은 고사성어를 남겼습니다. 앞서 본 파부침주 외에도 항장무검, 금이야행, 사면초가, 그리고 후대시에서 유래한 권토중래까지 이 네 글자들 속에 그의 성공과 몰락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천하의 패권을 쥔 항우에게 첫 번째 정치적 시험대가 찾아옵니다. 바로 유방과의 만남, 홍문연입니다. 당시 항우의 책사 범증은 유방에게서 천자의 기운을 보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자신에게 굴복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유방을 죽이는 것을 명예롭지 못하다고 여겨 망설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항장무검 의제패공입니다. 범증의 지시를 받은 항장이 칼춤을 추는 척하며 유방을 암살하려 했던 순간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유의를 즐기는 척하지만 속에는 해칠 의도를 품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유방은 간신히 탈출했고 항우는 가장 큰 정적을 제거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기회를 놓친 항우는 이후 최악의 정치를 펼칩니다. 함양에 입성한 항우는 항복한 왕자 자영을 죽이고 아방궁을 불태웠으며 시황제의 무덤까지 도굴했습니다. 반면 유방은 약법 3장으로 민심을 얻었었죠. 잔혹한 파괴자 항우를 보며 민심은 급격히 유방에게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항우의 비전부재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일화가 등장합니다.
한 선비가 관중 땅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도읍을 정하라고 권하자 항우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귀해졌는데 고향에 가지 않는 것은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금이야행입니다. 천하 경영보다 개인의 금이환양을 더 중요시했던 그의 그릇을 보여줍니다. 항우의 실책은 계속됩니다. 그는 진나라가 이룩한 통일 제국 시스템을 거부하고 시대를 역행하여 다시 제후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봉건제로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그 분봉조차 불공정하여 유방을 변방으로 쫓아내고 자신의 측근만 챙겼습니다. 이는 곧바로 반란의 불씨가 되었고 유방에게는 재기할 명분을 주었습니다. 몰락의 결정타는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항우에게는 아부, 즉 아버지라 불릴 만큼 의지했던 책사 범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방의 책사 진평이 펼친 이관계에 넘어가 범증을 의심하고 내치고 맙니다. 범증이 화병으로 죽으면서 항우는 천하를 경영할 두뇌를 잃고 오직 무력만 남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해야 전투에서 항우는 유방과 한신, 팽월의 연합군에게 완벽하게 포위됩니다. 군사적으로도 절망적이었지만 천하무적 항우를 무너뜨린 것은 칼이 아닌 노래였습니다. 어느 날 밤 사방의 적진에서 고향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항우는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를 다 차지했단 말인가? 라며 탄식했습니다. 이는 한나라군의 심리전이었지만 항우에게는 자신의 뿌리인 고향마저 등을 돌렸다는 절망의 신호였습니다. 이 노래소리에 패왕의 의지는 완전히 꺾이고 맙니다.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오강에 이른 항우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뱃사공이 훗날을 도모하자고 권유했지만 항우는 이를 거절합니다. 강동에 자제 8,000명을 이끌고 왔는데 나 혼자 돌아갈 면목이 없다. 그는 끝내 생존 대신 명예를 택하고 자결함으로써 비극적 영웅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훗날 당나라 시인 두목은 이를 안타까워하며 시를 남겼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왔다면 그 결과는 알 수 없었을 것을. 여기서 권토중래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유방이었다면 굴욕을 참고 훗날을 도모했겠지만 항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이 바로 정치인 유방과 영웅 항우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사마천이 항우를 봉기에 올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항우는 개인의 능력만 믿고 타인의 지혜를 빌리지 않아 실패했고 유방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인재를 포용하여 성공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무력이라는 낡은 시대가 가고 시스템과 용인술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의 필연이었습니다. 힘은 산을 뽑을 만했지만 시대를 읽는 눈과 사람을 품는 그릇이 부족했던 패왕 항우.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수박겉핥기. 오늘 준비한 항우봉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